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1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들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그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이제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정기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마음을 다지는 그 시간이 좀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1만 달러 붕괴되나 라는 내용이 있고 BTC 외신에서 바닥 다지기다, 그리고 가을이 매수 적기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이 뒤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 가을이 매수 적기인지 아닌지는 그 뒤에 가서 봐야지만 알겠지만 지금 가격 흐름들 몇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우선은 그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곳에서 이제 전망을 한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거래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3,156.96달러 저항벽을 찍은 이후에 하락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 랠리에 피보나치라는 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해서 이 하단과 상단을 연결해서 그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율에 맞춰서 보통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 구간을 이제 한번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하락을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뭐 완벽하게 맞다 아니다 뭐 논란도 있지만 우선은 참고적으로 보실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피보나치 38.2% 되돌리고 구간 0.382 구간이죠. 이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그 가격대에 이제 도달을 했고, 그 가격대가 지금 9,781달러 정도, 지금 여기에선 9,788.8달러 정도로 이제 축정이 되는데요. 그 가격대, 요 가격대가 지금 0.382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30% 하락이 갑자기 나오면서 한번 찍었었고, 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다시 요 구간에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0.382 구간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만약 해준다면 이 지지선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더 낮은 단계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랠리는 13,973.5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반면 곰시장, 그러니까 약세장이죠. 약세장으로 만약 가게 된다. 그래서 9,871달러 이하로 낮춰질 경우에 다음 지지선은 피보나치 50% 되돌린 구간 8,604.8달러 구간으로, 이 구간이죠. 이게 조금 이제 달라요. 저기서 분석한 내용이라. 그래서 8,525 정도 지금 측정이 되는데 8,600달러나 8,525달러나 거의 이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현재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RSI라고 하죠. Relative Strength Index,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상대 강도 지수는 요 상위 70 이상으로 가면은 보통은 이제 과매수 국면, 그리고 30 이하로 좀 내려가면 과매도 국면, 보통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매수 국면은 그만큼 매수가 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과매도 국면이라는 거는 그만큼 매도세가 너무
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차례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인 분석인 거고요. 그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이런 조정들은 항상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주봉 차트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주봉 차트로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보실 때 지금 이제 70% 과매수 국면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과매수 국면 쪽에서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구간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과매수 국면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하락하는 요 안쪽으로 70 이하로 내려온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추세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그 상승 움직임을 앞으로 이제 재개하기 전까지 몇 주 동안은 그 통합될 수 있다. 그냥 통합이라는 건 가격을 다지는 거예요. 가격을 여기에서 상단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하단에서 크게 떨어지는 구간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가격을 여기에서 조정받으면서 이제 모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 이 가격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등락을 보여주면서 이게 모아가는지 이런 형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 여기서 주봉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으로 지금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이 완전히 깨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추세가 지금 이어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정 구간, 그러니까 갑자기 급상승하거나 이런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모아가는 구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좀 멘탈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고요. 여기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단에서 구매하신 분들 좀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드실 수 있는데 요게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하고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 그 트럼프 비트코인은 미 대선 이슈로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공격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끼리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대선 이슈들 여러 가지 그 공약이나 대선 이슈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대선 차기 대선에서 그 경쟁을 붙는 경쟁자들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논란을 이야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좀 부정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대선 주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앤드류 양이라는 분은 최근에 비트코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 잠재력이 풍부하다. 많은 것들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투시 가바드는 최근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좀 말인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런 암호화폐를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화두에 이제 불을 지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비트코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들로서 이제 검증하는 데나 아니면 그 대선 이슈로서 이게 비트코인은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끼리 이 비트코인을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이제 뭐 좋다 나쁘다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슈가 계속 커져가는 양상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빌리 반브로라는 사람이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합법적 이슈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백악관에 대한 경쟁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캠페인의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회 IT 기업 금융 진출 제한 법안 검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앞으로 지금 이번 주 현지 시각으로 16일하고 17일 날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제목의 토론 예정 법안 초안이 공개되는데요. 이번 초안은 거대 테크 기업의 금융 기관화를 막고 해당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구축,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안은 연매출 250억 달러를 넘고 온라인 퍼블릭 마켓, 거래소 혹은 제3자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기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들이 법을 어길 시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IT 기업이 금융 진출을 한다. 은산분리법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나 여기에서 이제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요걸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내용들, 요게 이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IT 기업이 하지 못하니까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엄청난 이제 뭐 타격을 받고 암호화폐 시장이 부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또 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건크릭 CEO의 입장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안토니 폼폴리아노 이 모건크릭의 그 창시자는 지금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 의회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금융회사가 되고 또 디지털 자산을 출시하는 것을 막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대형 IT, 기업 금융산업 분리 법안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해당 소식은 지난 몇 주를 통틀어 비트코인에는 최고의 호재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분은 뭐 다 호재래요. 이분은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비난하든 아니면 뭐 의회에서 대형 IT 기업 금융산업 분리 법안을 성공하든 안 하든 비트코인에는 최고의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이유가 있긴 하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이제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규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모든 게 다 호재일 수는 없죠. 모든 게 다 호재일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암호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급락을 시키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그 내용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시장에 한 번씩 출렁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옥신각신 할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계속 이거 가지고 뭐 찬성이다 반대다 옳다 그르다 이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정도 있을 수 있고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계속 출렁일 때마다 손해보시고 큰 손해를 보고 나서 내가 비트코인 잘못 잡았다, 아니면 뭐 암호화폐 시장에 내가 잘못 들어왔다, 암호화폐는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지금도 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한번 조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여기 잠깐 들어왔다가 또 손해보시면 에이 내가 또 사기당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항상 있는 일입니다. 뭐 주식도 당연히 그렇고요. 부동산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투자시장에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비트코인 시장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죠. 그 등락이 너무 거세고 너무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이런 장기적인 전망들이 좀 필요합니다. 조시레이거도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조시레이거는 지금 그 곰 세력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세장이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1577달러 유지가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그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요. 목표 가격이 이제 이걸 지지하지 못하면 9,000달러 초중반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죠. 9,500달러 선. 거의 이 구간까지 이제 대충 왔었는데, 여기서 살짝 지금 그 반등이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보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근데 이 지지선이 또 깨지면은 더 밑으로 하락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지선이 뭐 완벽하게 모든 걸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 하락이 크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장기적으로 이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운용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베리 실버트가 최근에 그 I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움직임은 이전 최저치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가격 하락기에 오히려 시장은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만족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락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전망을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우울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르게 보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투자들은 절대 큰 돈,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돈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 자금 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그 투자 공부하신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그냥 분할로 차근차근 모아간다. 그래서 뭐 100원씩이라도 내가 모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에 막 내 운명을 걸겠어, 내 인생을 걸어버리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가시면은 여기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곳에서 인생이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으실 거고 굉장히 두려우실 겁니다. 이걸로 인생 역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그 무게감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항상 그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방법들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가셔라.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이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뭐 80%, 90%가 나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투자 세계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가장 위험한 자산 중에 지금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가격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셔라. 그래서 너무 빨리 성공하거나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오히려 더 그르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일에 집중하시고 이 코인 시장은 그냥 잘 가든 안 가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에는. 이게 뭐 내가 많이 못 써서 인생을 역전하지 못했네, 내가 큰 부자가 이것 때문에 못 됐네, 이것
절대로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단기적으로 오래 못 버팁니다. 절대. 오래 버티는 게 결국에는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에는 승자, 강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래 살아남으실 방법들을 항상 강구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망 분석들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조언이 아니고요. 투자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